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 성미산을 갔다 왔는데 오늘은 다시 노고산에 올랐습니다. 맨발 걷기 33일차 시작하겠습니다. 깜빡하고 모기 기피제를 안 뿌리고 와가지고 모기가 초반부터 엄청나게 달라듭니다. 자, 오늘은 최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천천히 걸어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빨리 걸으면 지압만 될 뿐 딱히 활성산소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접지가 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천천히 한번 걸어보려고요. 자, 오늘 맨발 걷기 33일차 자, 출발해 보시죠. 자, 따라오세요. 아침에 너무 깜짝 놀랄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은 늘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등원시키는데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내려오다가 아들이 꼬꾸라졌어요. 계단에서 굴렀어요. 제가 어떻게 구르는지 이제 보긴 봤는데 다리하고 얼굴 쪽이 살짝 쓸리긴 했는데 그래도 큰 부상은 없어서 다행이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찍으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아들이 그냥 계단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맨발 걷기가 다 뭐냐, 다 무슨 소용이냐 막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다듬고, 어차피 아들은 셔틀 타고 학교 갔으니까 이제 이따 갔다 와서, 올 때도 제가 봤거든요. 이따 오면 아들 괜찮았어? 한번 상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근데 그렇게 꼬꾸라지는 순간 제가 소리를 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무슨 일인가 하고 막 몰려들더라고요. 그것 또한 너무 좀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무슨 일인가 하면 이게 구경하기 바빠요. 그래서 참 그런 거 안 했으면 싶었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속마음으로는 이 양반들아 구경 났냐 그러려다가 괜찮아요 하고 그냥 얼른 심하게 했습니다. 아침부터 얼마나 재수가 좋으려고 오늘 아들이 그렇게 꼬꾸라지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줬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다쳤잖아요.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주의해서 케어해야겠다. 결국 제 잘못인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팔 뒤꿈치, 그 다음에 중앙, 그 다음에 발가락. 이 지압, 나무 뿌리 지압은 정말 사랑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만 이렇게 하고 있어도 땀이 이렇게 엄청 흐릅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제 해놓으면 그걸 분리수거 차가 이렇게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보통 그거 아침 7시 반, 8시 그쯤 하던데 오늘은 왜 새벽 3시에 그걸 했는지. 저희 집이 4층인데 소리가, 문을 열어놓고 자니까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무언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왜 이렇게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나 할 정도로 조금 그래요. 그래서 잠도
좀 설치기도 했고, 또 오자마자 모기도 지금 몇 방 물리고 아, 안 좋습니다. 안 좋아. 제가 어제, 오늘은요 약간 특별한 거 말씀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다른 건 아니고 그 맨발 걷기 하시고 나시면 이렇게 발바닥과 발 뒤축과 종아리가 찌뿌둥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실제 그래요. 저도 어젯밤에 이렇게 그건 근육통, 처음에는 저는 이 종아리가 붓고 발바닥이 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근육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근육통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럼 뭐냐, 그게 이 걷고 난 이후에 이 발바닥과 종아리 이런 데를 보습을 제대로 안 해줘서 이게 건조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조하면 발바닥이나 종아리가 이렇게 물렁물렁하지 않고 딱딱해지잖아요. 마르고. 그러면은 당연히 주변 피부 조직을 이렇게 당겨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바닥도 더, 원래 그 맨발 걷기로 인해서 운동을 많이 했는데 건조해지면서 더 당겨가니까 이제 그런 그 통증, 그런 것들을 유발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한 며칠 전부터 보습제, 우리 와이프가 사놓은 보습제, 발바닥 발에 쓰는 영양크림, 그게 무슨 로얄 젤이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성분이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3, 4일 정도 꾸준하게 지금 바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발바닥의 통증이나, 그러니까 약간 땡기는 그런 통증이나 그 종아리가 붓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그 맨발 걷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보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쓰실 것도 계시는데, 이렇게 위험한 도로를 이렇게 걷는 것도 잘 주의해서 걸어야겠지만, 다 걷고 나서 이 보습에 엄청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부 조직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발바닥에 있는 그 발바닥 근육도 좀 더 얇아지고 당겨서 이 각종 어떤 근육통이나 그런 것들을 유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맨발 걷기 하면서 발바닥 아파, 종아리 아파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는 보습제를 바르고 나서는 그렇게 그 통증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게 보습을 많이 안 해줘서 이게 발바닥이 건조해짐으로 인해서, 건조하면 말랑말랑 했던 것이 딱딱하게 굳잖아요. 굳으면서 생기는 그런 통증이었다, 그렇게 최종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보 맨발러들 혹은 이미 맨발 걷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라도 보습에 특히 신경을 쓰셔라, 그 말씀을 오늘 조금 해드리려고 어제 문득 내가 보습해보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서 좋은데 이거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에 저는 왜 이렇게 발바닥이 땡기고 종아리가 아프고 이게 병인가, 이거 근육통인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근육통은 있는데 그거보다 더 통증의 원인은 그런 보습이었다는 거죠. 보습을 제대로 안 해서 통증이 더 유발될 수 있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맨발 걷기 하실 때 발바닥 청결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황토고 그 다음에 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에 이 흙이 배겨요. 그러면 배기면 그거를 이렇게 긁어내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리 씻어도 이렇게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는 발바닥에 흙이나 그런 것들을 세척을 해서 다 떨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염증 질환이라든지 그런 거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다. 발바닥을 계속 깨끗이 씻으니까 수분이 다 날아갈 거잖아요. 그 수분은 보습제로 보충을 해줘야 나중에 이 발바닥 마른 현상, 그 다음에 마름으로 인해서 그 건조해지고 땡기는 그런 현상, 그런 것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속리산에서 이렇게 처음 가본 산에 맨발 걷기를 하다가 이렇게 다시 고향집에 온 것 같은 노고산에 올라왔는데 너무 한적하고, 그 다음에 집 근처에 이렇게 황토와 산길이 어우러져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성미산만 해도 사람이 너무 많고 또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물론 그 주변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버글버글하고 황토길도 별로 없어. 뭐 또 심심하면 한 번씩 가보겠지만 다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와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냥 노고산 가야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고산을 와보니까 저는 정말 복받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변에 산이 있어도 이런 황토 이런 것들이 조성이 잘 안 돼 있어서 거기에 야자나무 매트, 야자 매트 그런 것들을 깔아놔 가지고, 물론 이제 그거는 그 흙을 유실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야자 매트를 깔아 놓은 것 같은데, 야자 매트 위에서는 접지가 잘 되더라도 그 흙이 아니니까 우리의 그 음이온과 활성산소를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서 빼나가지 못할 수가 있다,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둘레길이 이렇게 완만하면서 굴곡이 조금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좀 가파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단도 많고, 그래서 계단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진짜 성미산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노고산하고 비교해보면 그렇다, 이제 그렇게 비교 평가를 해보면. 그리고 여기 산세나 그 공기도 자꾸 성미산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거기보다는 조금 더 나았어요. 보세요, 이 산세의 맑음 푸르름, 이 녹음, 연두색으로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공기도 거기는 사람들이 그 산에 많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렇게 노고산처럼 공기가 상큼하거나 맑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동네에서 마실 나가서 걷는 느낌? 다만 거기는 이제 황토길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황토길은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노고산 제가 지금 걷는 곳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황토 반, 그 다음에
산흙 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접지 부분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누가 개가 막 헉헉대는 소리가 들리는데 모르겠다. 이게 무섭네요. 어떤 분은 어제 저한테 뱀 새끼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와, 그 말 듣고 사실은 막 소스라치게 이 마음속으로는 막 이거 어떡하나, 무서워가지고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등산로 초입부터 이 맨발 걷기 하지 않고 둘레길까지 신발 신고 슬리퍼 신고 올라와서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아유, 저는 뭐 걔네들이 나한테 딱히 잘못한 건 없지만 보기만 해도 무서운 것이 징그러워요. 저는 그냥 뱀 그런 게. 시골 출신 치고는 옛날에 막 뱀 잡아서 팔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뱀 보면 진짜 막 온몸이 막 오싹오싹 하면서 그거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 황토길, 성미산의 황토길 도 좋았지만 이제 노고산의 이런 그 맨발 걷기 길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이런 길들이 쭉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황토길이 한 50-60m? 그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노고산에 비해서는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목이 오늘 엄청 물리네요. 아이고, 뭐 어떡하겠어요. 자, 이렇게 천천히 하면 지압을 최대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발바닥이 땅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그 접지하면서 가는 게 엄청 그 인내가 필요하네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걷는 거에 익숙해져서 본인의 그 보폭이라든지 걸음걸이가 본인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어하고 이렇게 접지를 통해서 이렇게 제대로 맨발 걷기 하면서 걸어간다는 게 보통 인내가, 왜냐면 이렇게 하면 막 빨리 걸어가고 싶어. 원래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근데 여기 여기 제법 황토가 있는 곳이거든요. 자, 여기만 지나면 황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노고산은 이런 식으로 황토가 있으니까 쭉 심심하지 않게 맨발 걷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다른 곳들은 황토 흙을 한 50-60m 딱 뿌려놓고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나저나 우리 아들 잘 갔으려나? 문제가 있었으면 전화가 왔겠죠. 아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얘가 그냥 덤블링을 하는데 머리 안 다치길 다행이에요. 어디 다치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그 가방을 메고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 따라 막 징징대고 엄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방도 안 메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야, 가방 좀 똑바로 매 하면서 막 약간 채근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징징징징 대다가 헛눈 팔아가지고 그냥 한 바퀴 그냥 돌아버렸어요. 아직 5살이니까 더 이게 부모의 어떤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데 정말 얘들 키우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물론 옛날 부모님들은 진짜
낳기 바쁘셨죠. 그리고 어떻게 컸는지 모르게 컸잖아요. 저희도 3남 3년대 제가 막둥이에요. 어떻게 커 나가는지 모르게 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많이 약해지기도 했을 뿐더러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정말 강인하게 6.25 사변을 겪고 그 70년대 80년대 그 굴뚝산업의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산업을 뒷받침해 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식 교육, 그다음에 자식 성장 그런 거에 이렇게 진심이 이셨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뭐 부부들 뭐 엄청,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약해 빠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얘들 키우는 거를 엄청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혹 막 뉴스에서 애들 낳다가 버리고, 키우다가 뭐 버리고, 혹은 이렇게 그로 인해서 애가 죽고, 그런 그 내용들을 접하면 진짜 섬뜩섬뜩합니다. 뱀 보는 느낌이에요. 등골이 오싹도 하고 너무 짠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뭐 세상 사는 게 다 내 맘 같지 않아서,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멋모른 소리 한다 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낳고, 그럼 책임을 져야죠. 근데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거는 다 각자의 방법이 있는데, 저는 최대한 인성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도록 저는 키울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그렇게 징징대고 하길래 그냥 진짜, 솔직히 옛날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어디 안 가려고 이렇게 아침에 막 징징대고 막 그랬으면 이미 짝대기로 허리를 걸쳐버렸습니다. 그 부엌에 불 뗄 때 전어 그런 거 구워 먹을 때 석쇠 개 놓고 굽는 거 있잖아요. 불쏘시개. 그거를 전라도 말로 빗땅이라 그러는데, 그 쇠빗땅으로 그냥 뭐 어디든 한 대 맞으면 곡소리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엄마의 말은 진짜 곧 법이었죠. 저나 우리 모든 그 당시에 그 시절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아마 그렇게 엄격하게 교육받거나 그런 환경에서 아마 자라지 않았나. 물론 저는 부유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엄마 아빠 형제들의 사랑 속에 컸어요. 막둥이라고 얼마나 또 오냐오냐 했겠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부유하게 크신 분들도 많으실 거니까, 방금 제가 이렇게 성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한 30여 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33일차 맨발 걷기 하면서 뭐 오늘 아침에 약간 들었던 여러 가지 느낌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도 하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조금 많이 맑아져요. 이게 맨발 걷기가 이 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약간 정신적인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그게 저는 일석이조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맨발 걷기처럼 정신적인 정리와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 차곡차곡 내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없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가 너무 저한테는 참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운동이 돼버렸다. 그렇습니다. 33일차 약간 오늘은 늘 말이 제가 대중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33일차 맨발 걷기 성공했습니다. 자, 이 영상은 한 5시쯤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런 줄 아시고 아침에 찍었다는 거
인지하시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잠시 후 저녁이 되면 또 저녁 시간 가족들과 얘들과 자녀들과 행복하게, 혹은 와이프와 남편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슝.